여러분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이나 최첨단 기술, 핵무기를 떠올릴 텐데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일 수 있는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점이죠. 바로 페트로달러라는 시스템입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시스템에 맞서고 있다는 뉴스를 보셨을 텐데 탈달러화라는 용어도 자주 들리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페트로달러는 왜 미국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시스템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걸까요? 오늘은 페트로달러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페트로달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석유를 뜻하는 페트로와 달러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페트로 위안도 있는데 이건 중국 위안화를 쓰는 방식이에요. 일단 미국 달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페트로 달러는 세계 모든 곳에서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어느 나라가 석유를 사든 팔든 상관없이 반드시 미국 달러를 써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페트로 달러가 새로운 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거래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 페트로 달러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석유 부국이 다른 나라에 석유를 팔 때 자기네 돈인 리알화가 아니라 미국 달러로 받습니다. 이게 페트로 달러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사우디가 받은 달러를 그냥 쌓아두지 않아요. 그 돈을 미국 국채나 채권, 각종 미국 자산에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채권이나 국채를 산다는 건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잖아요. 나중에 정부가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주는 구조죠. 사우디가 미국 채권을 매입하면 결국 미국 정부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셈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손쉽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당연히 나중에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요. 이런 과정을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왜 재활용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석유가 팔릴 때마다 산유국이 벌어들인 달러가 투자라는 경로를 통해 미국 경제로 다시 흘러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부유한 국가나 국제통화기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반면 미국은 페트로달러 덕분에 석유 한 방울이 팔릴 때마다 자동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갖춘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채권 금리가 일반적인 국가 간 대출이나 국제통화기금의 금리보다 낮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동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생기죠. 미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구조를 전 세계에 강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페트로달러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4년 이전 시대에는 모든 화폐가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어요. 금봉이제라는 시스템이었죠. 이 체제 아래서는 화폐를 발행하려면 반드시 금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금 없이는 돈을 찍어낼 수 없었던 시절이에요.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 비용으로 금 보유량을 모두 소진했다는 점입니다. 화폐를 뒷받침할 금이 바닥난 상황이었죠. 이때 미국은 전 세계 금의 무려 72%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약 44개국이 모여 자국 통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달러는 미국이 보유한 금과 연결되었어요. 이게 브레튼우즈 시스템입니다. 이 순간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 통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금과의 연결고리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달러를 더 많이 발행하려면 더 많은 금이 필요했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베트남전과 냉전, 각종 대규모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근본 위제의 제약을 벗어날 수 없었죠. 1971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끊어버린 것이죠. 역사는 이를 닉슨 쇼크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치로 달러의 가치는 불안정해졌고 미국은 달러의 세계적 위상을 지킬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을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로 옮겨봅시다. 중동 지역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욤키푸르 전쟁이라는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가 이끄는 아랍 동맹국들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우디와 대다수 아랍 산유국들은 이집트와 시리아 편에 섰고 미국과 서방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원했어요. 이에 분노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석유 금수 조치를 선언했고 에너지 대란이 발생하면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서방이 고통받는 동안 사실 금수 조치는 사우디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석유를 팔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사우디는 미국의 첨단 기술과 세계 시장에
여전히 의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과 사우디는 1974년 비밀리에 합의에 도달합니다. 흔히 페트로달러 합의로 알려진 이 거래는 공식 문서도 없는 비공식적인 약속이었어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에 군사적 보호막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어요. 대신 사우디는 석유를 오직 미국 달러로만 판매해야 했습니다. 자국 화폐인 리알화는 쓸 수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우디는 석유 판매로 벌어들인 달러를 미국 국채와 채권, 주식시장에 재투자해야 했어요. 정부 채권 매입은 정부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입니다. 사우디가 미국 채권을 사면 사우디가 미국에 돈을 대출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게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달러를 미국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은 석유로 벌어들인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빌려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막대한 자금으로 경제와 군사력에 집중 투자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저렴한 자금 덕분에 미국은 중동에서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으로의 지속적인 자본 유입도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미국 달러를 세계 중심 통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사우디가 먼저 이 방식에 동의하자 다른 산유국들도 줄줄이 따라갔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기술력과 군사력 양쪽 모두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으니까요. 페트로달러를 미국 자산에 투자하면 자신들의 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미국 경제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달러의 힘과 세계적 영향력을 공고히 했고 석유 수출국들, 특히 사우디는 군사적 보호와 경제 안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페트로달러가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페트로달러 이전에도 미국 달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통화였습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이 수요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상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자동차 연료부터 전기, 공장 가동까지 온갖 곳에서 석유가 필요하잖아요. 간단히 말해 지구상 모든 국가가 석유를 필요로 합니다. 사우디 같은 산유국에서 석유를 구매하려면 미국 달러가 있어야 해요. 모든 나라가 석유 구매를 위해 달러를 확보해야 하니 달러 수요가 치솟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세계 석유 거래와 가격 책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에 석유가 묻혀 있으면 미국이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은 모든 산유국들이 석유 수입을 미국에 대출해 주도록 만드는 구조예요. 미국은 이를 통해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울 엄청난 자금을 확보했고 최소한 지금까지는 세계 최강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페트로달러를 실제 무기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미국 말을 듣지 않는 국가들의 제재를 가해서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페트로달러를 이해하고 나면 이 시스템이 상당히 논란거리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논란은 전 세계가 미국 달러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은 대량의 미국 달러를 비축해야 하는데 달러 가치 변동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한 나라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쌓아놨는데 갑자기 가치가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미국 선거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변화, 미국의 경제, 정치 상황이 전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논란은 미국이 세계 무역을 통제한다는 점이에요. 석유 수출국들이 페트로달러를 미국 자산에 재투자하면서 그들의 경제가 미국과 재정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면 그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도 함께 떨어져요. 더욱이 대부분의 국제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국이 규제하는 은행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나라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 미국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러면 달러를 주고받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놀랍게도 페트로달러는 미국에도 불리한 점이 하나 있어요. 재미있죠?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면 제품을 팔고 달러를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물건을 수입하면 제품을 사고 달러를 지불하죠. 페트로달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해야 해요. 즉, 더 많은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달러가 세계 곳곳을 순환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특히 석유 구매 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에 달러가 필요한 국가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니까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페트로달러 리사이클링이 석유 판매 수익으로 자동 대출을 제공해서 적자를 메우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미국이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국가가 미국에 달러를 돌려주게 되어서
해외에 순환하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국제 무역, 특히 석유 구매를 위해 달러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들이 미국 달러 대신 다른 통화를 찾기 시작할 수 있고, 이는 달러의 영향력과 지배력을 약화시킵니다. 페트로달러는 미국의 비용을 치르게 하지만 미국은 세계 경제와 정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기꺼이 감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수요가 높을수록 미국의 힘도 커지니까요. 이제 페트로달러의 미래가 궁금하실 텐데요. 페트로달러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다른 국가들의 반발입니다. 최근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미국 달러 대신 자국 통화로 석유를 거래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석유를 팔 때 미국 달러가 아니라 사우디 리알과 중국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페트로 위안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2025년 현재 사우디와 다른 산유국들은 여전히 페트로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트로 위안은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다만 러시아나 이란 같은 국가들은 이미 중국 위안화나 유로 등 다른 통화로 석유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확산되거나 성공한다면 페트로달러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도전은 석유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석유 소비가 줄면 페트로달러의 중요성도 함께 줄어들고 미국이 달러 지배력으로 세계 영향력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계가 여전히 석유를 필요로 하고 2025년 현재로선 친환경 대안이 석유를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지만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페트로달러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초강대국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달러가 단지 페트로달러로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 경제 구조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트로달러를 잃는다는 건 중요한 영향력 수단 하나를 잃는다는 의미이고,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어딘가에 석유가 있으면 누가 찾아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패권을 유지해온 핵심 도구였어요. 석유가 필요한 한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가 필요한 한 미국의 영향력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페트로달러도 도전받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돈과 권력을 둘러싼 게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이 한 단계 더 깊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